여러분들, 오늘은 간단하게 철강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철강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도 근데 철강주들은 상대적으로 반등하는 추세가 좀 약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42% 떨어졌고, 현대제철은 47%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은 53%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철강주들의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한지랑,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국가의 철강주들은 어떤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철강주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대표적인 중국 철강사인 바오산 철강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중국 철강사인 바오산 철강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럽의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16% 떨어졌습니다. 중국이랑 우리나라 철강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해요. 그리고 미국의 US 스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3%, 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같은 철강사인데 우리나라랑 중국은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고 유럽이랑 미국은 좀 괜찮죠.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건데, 지난 영상에서 한번 캡처해서 온 거예요. 밑에는 포스코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위에는 중국의 철강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철강사들의 주가는 중국 철강 가격에 따라 움직여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포스코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중국 철강 가격이랑 똑같이 움직였어요. 2007년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포스코의 주가도 엄청나게 같이 올랐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철강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는 살짝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했고, 포스코 주가도 마찬가지였죠. 참고로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고, 여튼 그 이후로는 철강 가격도 계속 하락했고 포스코의 주가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 후로도 철강 가격이랑 포스코의 주가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튼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주가는 보통 중국 철강 가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철강의 수요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조선이랑 건설이랑 자동차예요. 근데 그 중에서 건설 경기가 최근에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주택 판매 대수랑 그리고 주택 착공수거든요. 보통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택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보통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많이 쓰이는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계속 올라갔었던 게,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피크를 쳤다가 최근에는 이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건설 쪽으로도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자동차 쪽에서도 최근에 이 자동차 수요가 조금씩 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대기 수요가 많았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수요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어요. 이 수요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차 가격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중고차 가격이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뛰었다가 최근에는 이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고차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수요 위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전방 산업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철강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차트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유한타증권에서 7월 22일 날 나온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중국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열연, 냉연, 철근 가격이 모두 다 떨어지고 있어요. 톤당 1100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있던 게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구리, 원유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이랑 마찬가지로 철강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움직여요. 경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 원자재들의 가격도 같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 원자재들의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국내 철 스크랩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철 스크랩은 전기로에 많이 쓰이죠. 그러면 철강사들의 제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철광석이랑 석탄의 가격은 어떤지를 보시면, 다행히도 이 철광이랑 석탄석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료 비용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기 보시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마진을 보고서 알 수 있는데 이 마진이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국에서 이렇게 철강 수요가 둔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주가도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겨울철이 되면 중국 철강사들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보통 겨울에는 난방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매해 겨울마다 석탄 발전도 좀 줄이고 고로 가동률도 좀 줄입니다. 이거는 2021년 요 차트를 보시면 알 텐데 날씨가 추워질수록 고로 가동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 재고량도 겨울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좀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전기차나 태양광 이쪽으로 산업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 생산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 이때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중국 코로나 봉쇄령을 한다 그러면서 뭐 산업 생산도 줄어들고 뭐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뭐 자동차 운전도 못 하다 보니까 자동차나 건설 이쪽으로의 수요가 엄청나게 둔화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게 옆나라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루 20만 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아예 뭐 도시를 봉쇄한다든지 엄청나게 강력하게 뭔가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려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중국 연간 GDP 성장률을 보시면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었어요. 연간 한 15% 성장도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골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의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 봉쇄령 이후에 조금씩 올랐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금 떨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또 최근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을 보시면 포드랑 현대차는 잘 나왔는데 도요타랑 GM은 급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랑 GM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크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 점유율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포드도 마찬가지죠. 포드는 거의 다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워낙 높으니까. 여튼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큰 회사들의 실적이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고 이번에 스타벅스 실적도 마찬가지였죠. 스타벅스가 중국에 파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포스코의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떨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랐는데 이제 2분기부터는 조금씩 피크아웃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포스코의 연간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2021년도 작년도에 진짜 피크를 쳤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2024년도 이쯤에 다시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까지는 좀 장기간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여튼 철강사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는데 특히나 중국 노출도가 큰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철강사들의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이랑 미국 철강사들은 주가 흐름이 그래도 괜찮은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이잖아요. 포스코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거의 반토막이 나고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까지 실적은 잘 나왔어요. 이미 주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피크를 치고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실적은 지금 피크를 쳤죠. 보통 주가라는 게 실적에 대해서 먼저 선반영해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순이익이랑 순자산 밴드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를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저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순자산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정적인 내용은 대부분은 선반영이 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 더 떨어지더라도 한 10%? 요 정도만 여유분이 있는 거지 더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만약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가고 실제로 연준에서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금리 인하 뭐 이런 액션이 취해진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철강사들의 주가가 선반영해서 오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의 주가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는 중국발 경제 성장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요거는 당연히 제외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 포스코의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부정적인 거는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철강사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철강사, 중국 철강사,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 철강사들의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그리고 주가라는 게 보통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